오늘은 온라인 마케터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느낀 게 있는데 한국인들은 순위를 정하고 분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 순위와 분류에 집착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 이걸 마케팅 업계에서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은 취준생들이 저는 브랜드 마케터로 진로를 정했어요. 저는 퍼포먼스 마케터로 진로를 정했어요. 저는 컨텐츠 마케터로 진로를 정했어요. 저는 크로스웨커가 멋있어서 정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구글에서 뭐 하려고? 컨텐츠 마케터도 엑셀로 보고서를 쓰고 광고 켜고 끄고 퍼포먼스 마케터도 디자인하고 포토샵 하는데 결국 마케터는 모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해서 소재 안 만들고 엑셀과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마케터를 구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케터는 다 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굳이 구분하고 많이들 궁금해하고 채용도 그렇게 나눠서 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텐츠 마케터. 먼저 컨텐츠 마케터는 마케팅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마케터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와 차이점은 뭘까요? 컨텐츠 기획이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측정하죠. 또는 개선점을 찾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 컨텐츠는 본인이 속한 기업 혹은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반영한 결과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성과 측정에서 배제됩니다.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딱히 없죠. 컨텐츠 마케터는 본인이 직접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컨텐츠를 생산하죠. 어때요? 확실히 디자이너와 다르죠?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영상, 이미지 등이 있지만 글, 상세 페이지도 있습니다. 범위가 조금 더 넓죠. 글도 쓸 줄 아셔야 되고 UX, UI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성과 하는데 결국 퍼포먼스 마케터랑 겹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하던 거 마저 해보면 퍼포먼스 마케터. 이 포지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캡처한 것이고요. 보시면 1번, 2번은 마케팅에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패스하시고 3번에 실적, 성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퍼포먼스 마케터의 퍼포먼스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직역을 하자면 성과를 내는 마케터. 그런데 마케터라면 다 성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의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성과를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케터. 이해가 되셨을까요? 누군가가 눈앞에 똥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매출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퍼포먼스 마케터의 이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광고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숫자에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퍼포먼스 마케터가 광고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광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숫자에 집착하는 이미지는요? 이건 온라인이라서 그래요. 온라인에서는 모든 것들이 수치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 성과들도 숫자로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집착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잡힌 거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더 실력 있는 퍼포머라면 예측까지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속에서,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건 몇 년 하다 보면 다 할 줄 알게 됩니다. 능력 있는, 인정받는
퍼포먼스 마케터는 이번 기획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치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연봉이 상승했던 시점이 예측을 할 줄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으니까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겨놓고 싸운다는 의미를 강하게 갖죠.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또는 이번 기획과 유사한 경쟁 업체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결과를 예측하는 것, 그게 보다 발전된 퍼포먼스 마케터입니다. 예측하는 여러 스킬들은 제가 차차 유튜브에서 공개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브랜드 마케터. 브랜드 마케터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브랜드를 설계하고 브랜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컬러를 정하고 폰트를 정하고 논조를 정하고 등등.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브랜드 마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츠, 퍼포먼스 이 둘보다 난이도가 몇 배는 높은 포지션입니다. 브랜드 컬러 정립, 로고 정립, 폰트 설계. 이거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정해지는 걸까요? 천만에요. 치열한 근거 자료,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합니다. 브랜드 컬러를 붉은색으로 한 이유, 브랜드 폰트를 고딩 라인으로 한 이유, 브랜드 어조를 씁니다로 정한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정해졌다고요? 제정신이 박혀있는 조직은 절대 그렇게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제품과 붉은색 브랜드 컬러의 연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와 데이터, 폰트를 고딩 라인으로 했을 때의 판매 제품과의 연결성 등등 그냥 결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봐야 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봐야 하고 수많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고 지휘할 수 있는 마케터가 브랜드 마케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매출을 계속 증대, 최소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도 동시에 해내야 하죠.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조직일수록 브랜드 마케터 포지션은 절대 주니어를 채용하지 않죠. 최소 7년, 그것도 컨텐츠 퍼포먼스의 역할을 모두 겪어본 마케터. 이것이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한 브랜드 마케터의 역할, 이거 일반적으로 마케터들이 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이걸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문혜님은 어떤 마케터세요? 라고 물으면 이럴 겁니다. 그냥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마케터에게 바치는 편지 3편으로 컨텐츠, 퍼포먼스, 브랜드 마케터의 구분을 말해보았습니다. 주니어 분들께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1편과 2편에 이어서 3편까지는 실무적인 부분보다 마음가짐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들부터는 이제 스킬적인 요소와 판단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도 있으니 많이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레벨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였습니다.